자, 봅시다. 그 지난 시간에 혹시 이제 영상 봤겠지만 요 결혼이라고 하는 희고 작품을 좀 보다가 스톱을 했거든요. 자, 요 문학상의 120페이지를 좀 봅시다. 요 결혼이라고 하는 요 희곡의 앞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잠깐 했었는데 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등장인물은 전체 이제 남자, 여자, 하인 이렇게 총 3명이었고요. 이제 남자는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여자는 어떤 사람, 그래도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라고 자기 엄마한테 지령을 받은 상태예요. 오더를 받은 상태죠. 그래서 이 선을 보러 나갔는데 이 남자는 굉장히 화려하게 지금 뭐 정장이니 뭐 저택이니 뭐니 넥타이니 뭐니 다 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전부 어떻게 온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서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서 오세요. 120페이지. 자, 그래서 그 남자는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려와가지고 부자 행세를 하면서 선을 보는 그 모습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이제 대목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빌려서 이제 저기 뭐냐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청혼을 하거든요. 결혼을 하자고. 자, 그래서 여자는 이제 좀 당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겉을 보니까 되게 가진 게 많아. 그래서 부자인 점에 만족감을 좀 느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는 자기의 어머니한테 그 남자가 그 사람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꼭 뭔가 이 남자에 대한 호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일단 넥타이를 하인한테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넥타이를 하인한테 빼앗겨가지고 남자가 강제로 힘에 의해서 넥타이를 빼앗기는데 그 모습을 본 여자가 굉장히 놀랍니다. 놀랐는데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어떻게 하느냐? 관객석으로 내려가가지고 관객한테 이 넥타이를 하나 빌려와요. 그러고는 다시 넥타이를 맨 채로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뭐 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는 이제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자기가 덤으로 불렸다는 거야. 이게 덤으로 불린 이유가 뭐였어? 이제 아버지가 나를 낳고 아버지가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 나를 낳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제 덤으로 얹어줬다. 사랑과 함께 덤으로 얹어줬다. 라고 해서 이제 자기를 덤이라고 불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다. 그쵸? 자,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아버지는 사기꾼이었고 이제 어머니는 속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여자의 어머니가 이제 딸한테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네가 선을 보러 나갔는데 그 남자가 만약에 돈이 많다? 그러면 무조건 결혼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다. 그쵸? 자, 그 상황에서 자, 요 122페이지 나 부분 봅시다. 빌린 거 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자가 일어나서 넥타이를 풀어가지고 아까 남자 관계한테 넥타이 빌렸잖아. 그걸 이제 풀어가지고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빌린 건 정확하게 돌려드린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퍼지는 건 무슨 까닭일까요? 라고 하는데 자, 요 슬퍼진다라고 하는 게 왜 나오는 거냐면 요 세 개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여자가 좀 불쌍한 거야. 난 속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속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면서 동시에 지금 자신의 처지 모든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빌려서 와가지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겁니다. 빠딱빠딱 좀 나눠주세요. 자, 122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의 물건을 빌릴 수밖에 없는 처지, 그리고 빌려와서 속일 수밖에 없는 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슬퍼진다고 얘기합니다. 돌려주면서. 자, 그런데 요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쌤이 방백이라고 했다. 그쵸? 자, 그래서 인물이 하는 말이지만 관객들은 다 들어. 관객들은 인물이 하는 말을 다 듣지만 지금 저쪽에 조명이 꺼진 배우들은 이 말을 듣는다고 못 듣는다고? 못 듣는 거.
그래서 관객하고 이 배우만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쪽에 이제 조명이 꺼진 쪽에 있는 배우들이 있겠죠. 그 배우들은 지금 이거를 못 들은 상태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야? 자, 관객석을 거들면 그는 이제 자기에게 돌려주듯이 중얼거립니다.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잘 보세요. 이 당신을 사랑해라는 말을요, 지금 여자는 못 들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자에 대한 사랑 고백이라고 하면 맞는 건 맞아. 사랑 고백 자체는 맞지. 그런데 이 말을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사랑 고백이다라고 하면 맞다 틀려. 틀린 거야. 알겠죠? 이거는 지금 남자가 관객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뭘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뭘 하시죠? 라고 했더니 남자가 이번에는 뭐라고 해? 난 당신을 사랑해. 계속 흥얼거린다. 그쵸? 상해 122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남자가 중얼거리는 걸 여자가 본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중얼거리는 걸 여자가 봤으니 지금 여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왜 중얼거리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남자가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하필 이런 때 그런 걸 생각하시나요? 남자가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거짓말이다. 그쵸? 왜냐면 애초에 부자가 아니잖아. 자, 그래서 지금 계속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지도 말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자, 잘 보세요. 여자가 지금 남자의 어깨에 기댄다라는 점에서 지금 뭔데? 호감도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남자의 정체를 모르는 상태로. 왜냐면 지금 관객한테 넥타이를 돌려줬지만 이 여자는요, 지금 상황으로는 남자가 관객한테 넥타이를 돌려준 이유를 모릅니다. 알겠죠?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자는. 하인이 또 위압적으로 남자에게 한 걸음씩 다가옵니다. 자, 두려워지는 남자, 그 꼴을 여자에게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눈을 감으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자한테 눈을 감으라고 하고 남자는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하인한테 억지로 다 뺏겨요. 힘으로 막 다 뺏기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감고 있는 걸로 이미,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 하인이 어떻게 하느냐? 호주머니를 뒤져서 소지품을 싹 다 털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호주머니를 뒤져서 가져간 소지품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번엔 자질구레한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보세요. 빌려온 것이야. 그리고 내가 빌려왔지만 원래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려고 지금 하인에게 뺏겼는데 그 물건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자, 그런 점에서 잘 보세요. 저 물건은 누군가의 소유물일 텐데 그게 가치 있다고 없다고? 딱히 그렇게 가치 있는 물건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거를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으로 확대시키는 거야. 그냥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 전부 뭐야?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가치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소유물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난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보통 이렇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희곡에서 이 연극을 통해서 여러분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소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유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작품에서. 그래서 이 남자가 행복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소지품을 빼앗기면서 그것이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나에게서 떠나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의미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이 정도의 가치까지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남자가 지금 나는 자꾸 행복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자는 눈을 감고 계속 미소를 짓고 있고요. 남자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떠나갔답니다. 뭐 놀랄 건 못 되지만요.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잘 보세요. 이게 중의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사실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야? 남자는 빌려온 거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되면 뭐 해야 돼?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사실은 지가 이제 물질적인 걸 빌려왔으니까 돌려주는 거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전부 뭐라는 거야? 어찌 보면 다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 줄 것들밖에 없다고 연결하는 겁니다. 확장이 되는 거야, 확장이. 자, 그래서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요.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를 몽땅 되돌려 주고도 아무 소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무가 가을이 돼서 이파리를 땅으로 다 되돌려 주는 게 여기서는 뭐야?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자, 다음.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봤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요.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자. 자, 보세요.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생명을 돌려줬다는 건 이제 무식의 다리를 건넜다 이 말이겠다. 그쵸? 자, 다음. 나는 뭔가 진실한 걸 봤습니다. 이게 바로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그게 소유의 본질이라는 거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평생 소유하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는 것들 대부분 다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어디 가 있겠어? 쓰레기통 가 있겠지. 그럼 그 쓰레기통에 들어간 건 다 어떻게 되겠어? 땅에 묻히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존재들인 거야? 돌려주는 존재들인 거야. 그 사람한테 돌려주든 땅한테 돌려주든 어딘가는 돌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게 바로 뭐다? 소유의 본질이라는 거야. 가진다는 것은. 자, 그래요. 나는 이제 자랑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마찬가지야. 지금 이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계속 연결이야.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자랑이라는 말을 지금 여자는 100% 이해한 상태야? 아닙니다. 왜? 지금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빌려온 거라는 걸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기꾼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너무 겸손하신 자랑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뭘요? 그런데 당신에겐 잘 보세요. 뭐 자랑거리가 없으신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는 무엇이냐? 바로 젊음입니다. 젊음. 자, 볼게요. 여자가 있고 말고요. 보시겠어요? 그 남자가 봅시다 어디? 라고 해서 여자가 남자와 함께 의자로 돌아가고요. 의자 위에 놓여있던 핸드백을 열고 그 속에서 얼굴만은 커다랗게 찍은 사진 3장을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 3장이 각각 누구냐면 할머니, 어머니, 여자입니다. 여자 주인공,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그의 할머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자, 다음. 남자가 이번엔 모자가 의자에서 떠나갔습니다. 여간 다행이군요. 모자는 작습니다. 의자는 크고요. 만약 의자가 모자에게서 떠나갔더라면, 잘 보세요. 의자가 모자에서 떠나갔더라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시계를 본다라는 거, 하인이 요걸 뭐로 연결하냐면 소유의 유한성이랑 연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 건 항상 어떤 유한한 기간이 있다는 거야. 그 끝나는 기간이 있겠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펜을 쓰고 있어. 그 안에 있는 펜에 잉크를 다 썼다. 그러면 뭐 하겠어? 버릴 거 아니야. 그 시기가 바로 언제겠어? 끝내는 시기겠지. 소유를 끝내는 시기겠죠.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건 항상 뭐가 있다는 거야? 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계를 자꾸 본다는 거야. 하인이. 알겠죠? 하인이 자꾸 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다 됐어. 끝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남자의 모자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자, 그래서 남자가 모자를 빼앗겼는데 별로 개의치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이걸 좀 보세요. 남자가 뭔데요 그게? 자,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제 사진이에요. 우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남자가 여자 보고 이제 자랑거리가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 이 여자가 말하는 자기 자신의 이 자랑거리가 바로 뭐냐? 요겁니다. 젊은 날의 아름다움. 그렇죠? 자, 근데 생각해봐. 젊은 날의 아름다움도 유한해, 무한해? 유한하지.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 뭐랑 연결되겠어?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것, 소유의 유한성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젊은 날의 아름다움 역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맞죠? 자, 보자면 남자가 사진들을 바라보고요. 하인이 모자를 가져가다가 멈춰섭니다. 그의 시선이 아래로 움직여서 사진을 들여다보다 보면서 남자는 하인을 이렇게 밀어냅니다. 남자가 뭘 봐? 이게 뭐냐면 이제 하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슥 하면서 사진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던 남자가 뭘 봐? 이러면서 미는 겁니다. 하인을. 자, 그러면서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기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젊으니까 그렇죠 라는 말을 해요. 젊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면요. 남자가 이렇게 있고요.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3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진들을 하나씩 들어가지고 여자 얼굴에 옆에다가 이렇게 대어봅니다. 자, 남자가 사진 중에서 여자 본인의 것을 들어서 여자의 얼굴에 대고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지금의 당신이군요 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의 당신이라고 하는 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젊은 당신이군요 라는 말이랑 똑같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몇 살인가요? 실례지만 여자가 22이에요. 남자가 22. 꽃다운 나이군요. 남자가 다음엔 어머니의 사진을 얼굴에 대어줍니다. 남자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머니 사진이니까 세월이 좀 더 어떻게 되겠어? 늙은 모습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늙지 어떻게 돼요?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일까요? 라고 하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자 얼굴이 이렇게 보이고 자기 어머니 좀 늙은 얼굴이 여기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자가 목소리를 어떻게 내냐면 좀 나이 든 목소리를 이렇게 내요. 나이 든 목소리를 내면서 45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들었다, 시간이 지났다, 나이가 들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거야. 그리고 남자가 45 중년 부인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다음 사진은 뭘 이제 들이밀겠어? 할머니 사진을 이렇게 들이밀겠죠. 자, 할머니 사진을 여자의 얼굴에 대어주고요. 남자가 시간이 더욱 지났습니다. 이제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시죠? 라고 했더니 70살이 넘으셨답니다. 잘 보세요. 남자 70살이 넘으셨다. 늙으셨군요. 남자가 얼굴에 대었던 사진을 탁상 위에 내려놓고요.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재미난 놀이를 해봤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놀이의 이유에 대해서 가끔씩 물어봐요. 서술형에서. 알겠죠? 자, 네, 재미있었어요. 짐작하셨겠지만 이 놀이의 재미는 잘 보세요. 이 놀이의 재미는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젊음, 아름다움 역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야. 마치 뭐처럼 소유물처럼 이 남자가 빌려온 넥타이처럼 이 남자가 빌려온 턱시도처럼 이 남자가 빌려온 저택처럼 없어진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여자가 그래도요 이렇게 곱잖아요. 늙어서도 예뻐야 정말 미인이래요. 그러니까 늙어서도 예뻐야 미인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남자가 그렇지요. 잘 말씀했어요. 정말 재미라는 건요 시간을 초월하는 데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정말 재미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진정한 어떤 본질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시간을 초월한다 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있는 것. 진정한 본질은요 시간이 지나도 가치 있는 게 진짜 진정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가라지요. 우리는 그저 재미있으면 그만입니다. 당신 어여쁘고 거기에다 또 참된 재미가 뭔지 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참된 재미도 아까 이야기했던 저 위에랑 좀 연결이 되겠죠. 시간이 지나도 가치 있는 것. 자, 나는 완전히 당신에게 매혹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정신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두세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참된 재미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요거 2개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가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다음에 2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얻은 어떤 진실한 사랑,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저도 그래요. 남자가 너무 황홀합니다. 그렇다니까요. 저도 바로 이겁니다.
인생이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생이란 이런 거예요가 왜 나오냐면 인생이 뭘 추구해야 된다고? 저 위에서 얘기했던 참된 재미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 진실한 사랑을 추구하는 삶 정도가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이 순간에 시간을 재고 있는 하인을 가리키면서 자, 이 학생 하인이 내 옷을 벗겨간다면 이라고 이제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벗겨가요? 이 남자가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그래도 옷을 벗겨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입니다. 만약에 내 옷을 벗겨간다면 당신은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참된 재미를, 행복을, 황홀을 딱 깨셔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라고 하는 게 지금 뭐냐면 아까 위에서 했던 남자의 말 있죠. 말을요 100% 이해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까 사진에 얼굴 대보고 이러면서 재미난 놀이를 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왜 재미났냐면 그냥 장난쳐서 재밌었던 거야. 깨달음을 얻었던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그러면 남자가 이렇게 얼굴에 대어주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남자는 소유의 본질을 깨달은 상태야. 이렇게 얼굴을 대어주면서 젊음과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여자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지금 100% 이해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옷을 벗겨간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여자가 지금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사실은 만약에 남자가 말하는 거를 이해했다면 뭐라고 얘기해야겠어? 상관없습니다 정도의 대답이 나와야겠지. 근데 지금 어떤 대답이 나오는 거야? 글쎄요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자는 아직까지 소유의 본질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참된 건 영원하다죠. 글쎄요. 어디 그럼 시험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남자가 저고리를 하인한테 빼앗깁니다. 그냥 자켓을 빼앗기는 거야. 그 여자는 계속 뭐 하고 있냐면 글쎄요, 글쎄요, 글쎄요. 아직 소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상태니까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에 옷만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직 바지가 남아있습니다. 계속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긍정적인 부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바지가 점점점 네, 비록 맨발에다가 저고리는 안 입었습니다만 당신을 사랑하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 남자는 뭘 추구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 다음 소유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이제 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을 본인 스스로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혼하겠습니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왜 난폭한 하인을 그날 두시죠? 당장 해고하세요. 잘 보세요. 하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연극이요. 하인이 물건 뺏어갈 때 어떻게 뺏어갔다고 했어? 구두 신은 발로 차면서 막 때리면서 뺏어갔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냥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잘 보세요. 그냥 두시니까 자꾸 빼앗기잖아요. 빼앗기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뭐 하는 거다?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너무 착하셔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글쎄요, 내가 착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 태도 하나만은 분명히 좋다고 봅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하나 둘씩 되돌려주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빌려온 거긴 하지만 소유물이잖아. 빌려온 시간 동안만큼은. 근데 빌려온 것을 하나씩 되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었다 안 줄어들었다? 안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사랑이 소유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건 어차피 세상에 다 돌려줘야 되는 것들인데 사랑은 세상에 돌려줬어 안 돌려줬어? 안 돌려줬잖아. 사랑은 여전히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이 사랑이 바로 뭔데? 진정한 가치라는 거야. 변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다 되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어딘가에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가치라는 거지. 그걸 지금 이 문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인 거죠. 줄기는커녕 오히려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 나의 천사님, 아니 덤이요. 구두와 넥타이와 모자와 자질구레한 소지품과 그리고 옷에 대해서 내 사랑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전부 뭐야? 이제 빌려온 것들. 빌려온 것들은 오히려 내 사랑을 분산시키고 있었던 거야. 이 빌려온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니까 내 사랑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오로지 당신 하나에만 모아지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남은 건 당신에 대한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자, 내 초혼을 받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 하인이 또 두벅두벅 걸어옵니다. 두벅두벅 걸어오면서 어머 또 왔어요. 염려 마십시오. 자, 보세요. 나도 이젠 그의 의무를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고분고분 빼앗깁니다. 이제부터는. 그의 의무가 뭐죠? 내가 빌린 물건들을 하인은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되돌려 주는 거야. 자, 그러면서 하인이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미는데요.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서 읽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줍니다. 경고문이에요. 자, 여기 뭐라고 적혀있느냐? 나가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저택에 있는 거야. 저택에, 남자가 빌려놓은 저택에 시간이 다 된 거야. 그래서 경고장에는 저택에서 나가라 이렇게 적혀있는 거죠. 자,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것이요.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나요?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자, 보세요.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진실이야. 이제 처음 얘기한 거야. 그 여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서야 알았거든. 빈털터리임을. 남자가 모두 빌린 것들 뿐이죠. 저기 두둥실 떠있는 달림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한이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달림, 자연물이잖아. 그치? 달림, 구름, 한이바람, 나, 당신 전부 뭐라는 거야? 빌린 거라는 거야. 세상의 모든 것을 빌려온 거라는 거죠. 왜?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 그렇죠? 영원한 건 절대 없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면 그 전부 뭐 한 거야? 이 세상에서는 유한한 존재고, 끝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전부 어딘가로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다 빌리는 것, 빌려온 것들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잠시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인이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이제 가져오더니 주저앉아서 자기 발에 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구두로 바로 차려고, 남자를. 자, 그래서 험악한 분위기가 좀 조성됩니다. 공포의 분위기가 좀 조성돼요. 엄청 세게 찰 거거든. 자, 남자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긴장감 점점 더 긴박해지는 겁니다. 남자는 자꾸 여자한테 결혼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자는 지금 자꾸 안 받아주고 있는 상태로 지금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하인은 지금 신발끈 묶고 이제 발로 찰 준비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알겠죠?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에 오직 사랑만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당신을 빌린 동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요즘은 이런 말 좀 잘 안 하긴 하는데,
왜 막 그 사귄 지 얼마 안 된 커플이나 이런 커플들이 왜 넌 내 거야 뭐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마치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나의 소유인 것처럼 이제 실제로 소유가 아니겠지만 소유인 것처럼 이제 좀 내 마음에 가두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인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빌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이 빌린 동안에 오롯이 뭐 하겠답니까? 사랑만을 하겠답니다. 따지고 보면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아니야? 상대방을 뭔가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은 굉장히 무섭잖아. 자,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합니다. 왜 어쩌면 좋아? 왜 그런데? 엄마의 말이 귀에 아른아른 하는 거죠. 이 남자의 고백을 받아주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를 맞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리고 지금 이미 저 위에서부터 뭐가 쌓였냐면 호감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야. 원래는 갈등하면 안 되지, 여자 입장에서. 자, 그런데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왜 앞에 나가가지고 서로 이제 기대가지고 눈 감고 서로 행복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남자의 정체를 알았지만 아직까지 호감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혼자 뭐하고 있냐면 갈등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하이는 저벅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여자 맹세는요, 이 맹세는 어떡하죠? 이 맹세가 이제 바로 엄마가 했던 말입니다. 그 남자가 부자면 결혼하라고. 근데 지금 거지라는 걸 알았잖아. 근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손을 든 이라고 하니까 글쎄 그건 이라고 하면서 탁상 위에 사진을 쓸어 모아 여자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여드립시다. 자, 잘 보세요. 이거 사진이야, 사진. 이것을 보여드립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보여줬던 이 사진을 보여주자고 한 의도가 무엇일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자고 한 의도는 이 사진 3장에 뭐가 담겨 있는 거야? 젊음과 아름다움은 영원히 잊지 않고 우리가 다 빌려온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랑 연결돼? 소유의 본질이랑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주면 당신 어머니께서도 소유의 본질을 깨달으실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석 장입니다. 젊음이란 건 유한하다. 젊음이 아름다움이 유한하다. 젊을 때 한 장, 그 다음에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당신 어머니도 이해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건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한 장 한 장 한 장의 사진들, 이 외모를 담고 있는, 자, 그걸 보여주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것 다 유한하다. 다 때가 되면 돌려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해 못하실걸요? 어머니는 천천히 슬프고 낙담해서 사진들을 핸드백 속에 담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면서 뭐 하냐면 거절합니다. 거절. 그리고 작별 인사해요. 자, 다음. 근데 잘 보세요. 남자가 뭐라고 여자한테 얘기하냐면 잠깐만요. 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덤. 잘 보세요. 멈칫서는데 이 행동이 좀 중요해요.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답니다. 가고 있는데 잠깐만요 덤 했더니 안 돌아봐. 안 돌아보고 가다가 그냥 멈추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직까지 뭐 하는 거야?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남자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남자 편은 아니야. 등 돌렸어 아직. 그러니까 남자가 얘기합니다.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덤으로 내 말을 조금만 더 들어봐요. 자, 여자가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악의적인 느낌 없이라고 대본에 적혀 있어요. 대본에. 그 말은 뭐냐면 대본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건 이 대본을 보고 연기할 배우한테 시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욕하려는 의미가 아니고 오로지 뭐라는 거야? 그냥 정보 You are 사기꾼 이거 말하고 싶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랑 결혼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의적인 느낌 없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거야. 대본에. 알겠죠? 그냥 당신은 사기꾼 그 자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남자가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의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런데 시간이 되고 나서 하나씩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자, 하나씩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게 바로 소유의 본질이죠. 이 글에서 깨달은 남자의 어떤 깨달음입니다. 남자가 얻은 깨달음이죠.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건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자,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죠.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은 다 어떻게 한 거다? 덤으로 빌린 거라는 거야. 눈동자, 코, 입술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깐 빌려 가진 것이지요. 왜? 당신의 입술이 당신 게 아니야? 왜 아닌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자연으로 다시 되돌려 줄 거기 때문에. 자, 누구든 관객석에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제 뭐야? 관객석으로 내려가는 거야. 관객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당신 겁니까? 이거 당신 겁니까? 계속 물어봐요. 자, 지금 연극, 그러니까 무대의 경계가 사라졌어요. 무대와 관객석의 경계를 없애고 배우가 관객석으로 나가가지고 한 명 한 명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요즘은 이런 연극이 엄청 많다고 했어요. 엄청 많은데 이거 나왔을 때가 1970년대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알겠죠? 참신한 방법이었어요. 관객석에 가가지고 관객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자,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은 얼마지요?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덤. 이제 알겠어요? 자, 관객을 그게 참여시킨 이유는 뭐냐면요. 관객 역시 무엇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소유의 본질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거 당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끄덕끄덕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여기선. 여자가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갑니다. 하인이 서서히 그 무거운 구두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오죠. 이게 지금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겁니다. 이제 곧 발로 차일 거야. 남자는 뒷걸음질을 치고요.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한테 얘기합니다. 덤, 난 가진 거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자, 그러면서 아까 그 넥타이 빌려준 관객한테 딱 가리키고 얘기해요. 내 말 들어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예요. 그 넥타이 빌려준 사람한테.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죠? 마구 험하게 했었어? 어딜 망가뜨렸어?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오히려 빌린 것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 드린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데? 남자가 여자한테 나는 당신이랑 결혼한 이 시간을 당신의 걸 빌린다. 당신이 빌린다라고 표현했고, 빌린 물건은 다 어떻게 다룬다는 거야? 소중하게 아끼면서 다루다가 되돌려준다는 거야. 난 당신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이게 되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난 이 보고 감동받았는데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자, 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별의 시간이겠죠. 뭐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헤어져서 이별일 수도 있고 죽어서 이별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간에 이별의 순간이 오면 되돌려줘야 되는 그 순간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할 거라고 아주 공손하게 되돌려줄 거라고.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남자가 이 말을 딱 하고 나서부터 이제 하인이 구두발로 발을 차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다급히 되돌아와서요, 남자를 부축해서 일으키고 호응합니다. 안아주는 거죠. 그만해요. 남자가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결혼을 결심하는 거죠.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두발에 차이기 전에. 이래서요,
어머님도 잘 보세요.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했었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머니가 겪었던 삶이나 지금 이 여자의 삶이나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르지 않죠. 결국은 사기꾼이랑 결혼을 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 글 안에서 우리가 뭔가 얻어갈 뭐 교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 바로 소유의 본질입니다. 소유라고 하는 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할 때가 있다는 거야. 다시 세상으로 돌려줄 때가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내가 뭐 버리는 거건 남한테 주는 거건 쓰임을 다해서 이제 뭐 묻어야 되는 거건 하여튼 뭐든 간에. 맞죠? 자, 그런데 그것이 뭐랑도 똑같다. 젊은 날의 아름다움도 똑같다는 거야.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린 것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한다고? 아끼고 소중하게 사용한다고. 빌린 것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시 되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랑 역시 내가 당신과 결혼한 또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당신을 빌린 동안에는 아주 소중하게 다루다가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이별을 해야 되는 또는 이제 멀어져야 되는 소유를 그만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정중하게 공손히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줄 거라는 거야. 그 원래 자리가 뭐 본인의 집일 수도 있고 뭐 땅속일 수도 있고 그건 뭐 모르지. 맞죠? 자, 그래서 요 결혼이라고 하는 작품이 사실은요 가지고 있는 뭐 주제나 교훈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약간 좀 상징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장마다 이 남자가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문장의 이 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많이 물어볼 거야. 똑같은 대사가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똑같은 대사가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맥락을 보고 아, 이거는 이 부분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의미, 이 부분에서 얘기할 때는 이런 의미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서 그 시험 문제를 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좀 문제를 많이 뽑아주게 될 것 같아요. 결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좀 다양하게 문제를 풀면서 좀 억지스러운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풀어봐야 될 거야. 만약에 시험 범위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롭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시간이 좀 애매한데 135페이지 중간중간에 체크해야 될 부분만 내가 그 체크를 좀 해줄게요. 핵심에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관객을 극에 참여시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 여자가 빌린 것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자가 모든 것을 빌린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지금 넥타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넥타이. 자, 다음 관객을 증인으로 삼아서 자기가 뭘 할 거다? 빌린 것을 소중하게 여길 거다. 자, 다음 이 극에서 여러분들 하인을 보고 악역이다 또는 이제 나쁜 어떤 이기적인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맞죠? 자, 연극에서 이 하인이 하는 건 뭡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맞죠? 근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야? 물건을 빼앗아서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야. 맞죠? 자, 근데 남자가 이 하인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폭력적이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폭력성에서 뭐가 드러나요? 이 극의 긴장감이 드러납니다. 자, 다음 주제는 크게 두 개라고 했어요. 뭐였어? 소유의 본질을 깨닫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 소유의 본질은 빌린 건 전부 다시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 진정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빌리는 동안에는 아끼고 헌신해야 되는 거. 그게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라는 거죠. 자, 다음 앞쪽으로 넘어와서 133페이지 보세요. 자, 그래서 빌린 거 깨달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구두 한 짝의 기능을 보면요. 아까 쌤이 얘기했죠.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였어? 이 위협을 할 물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뭘 만들어낸다? 긴장감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가요. 구두가 그냥 큰 구두가 아니고요. 되게 큰 구두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신을 수 없는. 그러니까 좀 우스꽝스러워요. 생긴 게. 자, 그래서 좀 희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 어머니 할머니 사진 3장. 아까 얘기했듯이 외적 아름다움도 변한다. 자, 다음 앞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뭐 별거 없고요. 음, 129페이지 보세요. 아까 이 표시했는데 요 참된 재미 요거는 물어볼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재미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진실한 사랑을 할 때 필요한 것. 자, 잘 보세요. 그리고 요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남자와 여자의 자랑거리. 페이지 127페이지. 남자는 자기 자신이 뭐가 자랑거리라고 얘기하냐면 소유의 본질을 깨달은 게 자랑거리입니다. 여자는 뭐가 자랑거리야? 미인이라는 거. 시계의 기능과 의미. 시계도 봅시다. 하인이 들고 다니고요. 시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유의 유한성. 끝이 정해져 있다. 끝이 정해져 있다. 소유의 유한성. 자, 다음 앞으로 넘어가서 요거는 맞는 말이야. 잘 보세요. 하인의 역할에서요, 물건을 빌린 남자와 갈등하는 보조적 인물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나쁜 인물이라고 하면 틀렸지만 갈등을 맺는다고 하면 맞는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하인이 나타내는 것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물건의 유한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121페이지. 덤의 의미.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잘 보세요. 원래는 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물건을 살 때 원래 제값보다 좀 더 얹어주는 걸 덤이라고 하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이 여자의 별명이 덤인 이유는 뭐야?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의 대가로 뭐까지 얹어줬다는 거야? 딸까지 얹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덤이라고 표현했다고.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이 이야기 구조 안에서 덤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모든 소유는 다 빌려온 거야. 빌려온 거. 그러면 빌려온 건데 내가 지금 이거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가진다라고 하는 건 전부 뭐라는 거야? 덤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집착해가지고 소유의 어떤 소유물로서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소유물로서 내가 내 것이라고 계속 고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다음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결혼 끝내고 자, 하 봅시다. 학원. 참, 진도 확인 좀 합시다. 저기 뭐냐.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그 수업에서 선생님 성함이? 김 뭐라고요? 김태성. 태성이요? 그러면 김태성 선생님이 지금 다단원을 쭉 다 하신다는 거야? 중요한 거 없나? 그치. 먼저 하신다고? 중요한 것만 먼저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미 1학년 때 했던 거 다 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김태성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이랑 수업했다, 손. 아무도 없어? 수업한 반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디 나간지 모르겠네. 다른 선생님 그럼 어디 나간지 아예 정보를 모르겠네요.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혹시 단군 신화하고 뒤에 졸로족 신화까지 나갔다, 손. 단군 신화 했겠네, 그러면? 아니, 안 했어? 다 다 안 했어. 그러니까 하긴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단군 신화는 잠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30페이지 봅시다. 왜냐면 이 졸로족 신화는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단군시나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 다 듣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쌤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렇게 하고 28페이지에 차는 기파랑 가봅시다. 여러분들 제막내가 했다고 그랬죠? 수진아 제막내가 했어? 아 학교에서 제막내가를 안 했어? 아 나 몰라서 물어봐요 진짜. 1학년 때 안 했어? 중3 때 말고 중3 때 제막내가를 한 학교가 있는데 중3 말고 고1 때 제막내가를 안 한 거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30페이지 봅시다. 30. 자, 요 삼고시대, 고려시대 뭐 요런 이야기 할 건데 잘 보세요. 학교에서 문학을 아마 시대별로 배울 거거든요. 4단원에서. 그 4단원 하신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 들어오시지. 2번 들어오시죠. 맞죠? 그럼 나머지 쌤이 일주일에 1번 들어오시지. 몰라? 아니 그것도 몰라요? 시간표가 있을 텐데. 중국지는 같이 할 거. 줄로 시간 나할 것 같아? 같이 읽어보고 알았어. 같이 읽어보고 오케이 알겠어요. 아, 번 두 맞죠? 번. 아니, 두 번, 두 번이요? 아니, 두 번 한 번. 그러니까 4단원 하시는 선생님 2번 맞지? 네. 아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아 그 선생님이 한 번이야? 근데 그러면 그 선생님 수업을 했어? 아직 안 했지. 그럼 그 선생님 4단원 안 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들어오는 반에 2시간 하시는 선생님이 요거 4단원을 하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몰라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긴 한데 그러니까 애초에 단원으로 안 나누고 작품으로 나눌 수도 있거든 선생님들. 뭐 그건 이제 돼봐야 알겠지만 일단 어찌됐건 요 4단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통 학교에서 뭘 필기를 좀 시키냐면요 학습지를 나눠주거나 뭘 필기시키냐면 이 문학의 흐름 그러니까 시대별 문학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 나눠주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필기 정말 꼼꼼하게 해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작품 내용이랑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작품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이 거기 있는 내용으로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선지로 그 여기 있는 내용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 필기되어 있는 이 내용이 선지로 들어갈 때 이게 이 시대에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줄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시대별로의 어떤 문학의 특징이라든지 우리 문학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학교에서 하고 나면 추후에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본문을 좀 볼 건데 요 본문이 지금 이제 신라시대 향가입니다. 향가. 자 그래서 신라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요 4단원에서 선생님이 할 만한 작품들만 꼽아가지고 좀 이제 진도를 쭉 나갈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찬기파란가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향가는 무조건 합니다. 절대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제막내가를 하든 여기 있는 찬기파란가를 하든 둘 다 하든 셋 중에 하나야. 알겠죠? 자 그래서 향가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었거든요. 이 문자가 언제 쓰였냐면 통일 신라시대 때 좀 쓰였습니다. 신라시대 때. 자, 이 향차를 왜 썼냐면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은 실제로 적는 한자랑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도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만든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라시대에 뭘 했냐면요. 이 향찰 문자를 한자의 뜻과 음으로 구분해서요. 어떤 한자는 뜻을 가져오고요. 어떤 한자는 음을 가져와요. 어떤 식으로 배치하느냐 그래서 우리말 어순으로 배치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조사랑 어미를 사용합니다. 중국에는 조사가 없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냐면요. 이건 안 적어도 돼요. 그 제막내가에 안 적어도 돼. 첫 구절이 뭐냐면요. 한자로 따지면 내가 한자를 다 못 적지 못해서 생, 사, 로, 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자로. 그럼 생은 뭐냐면 삶, 날생자죠. 사는 죽을 사자입니다. 로는 길로자야.
그리고 은은요 한자로 숨을 은자입니다. 자 근데 얘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삶과 죽음의 길은으로 해석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한자를요 삶, 죽음, 길은요 한자의 저기 뜻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요 은은요 한자의 음을 가져왔어요. 왜냐면 한자가 숨을 은자인데 삶과 죽음의 길은이라고 하면 이 은이 숨다는 의미는 없잖아. 우리 문장으로 해석했을 때.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뭐냐면 음만 가져와가지고 뜻이랑은 아무 상관없이 보조사로 쓰는 겁니다. 조사로. 이게 우리 지금 현대국어의 조사 있잖아. 은는.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 을을 있죠. 그게요 그때도 쓰였거든. 신라시대 때도 쓰였어요. 자 그래서 요런 숨을 은자를 쓰는데 숨다는 의미는 전혀 없고 한자의 음만 가져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향찰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의 어순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적고 나면 누가 알아보기 힘들까요? 일단 첫 번째, 중국에서 알아보기 힘듭니다. 똑같은 한자인데 뭔 말인지 몰라. 문법이 안 맞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읽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자가 뜻을 가져왔는지 어떤 한자가 음을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 불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 자체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여러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해석본이 여러 개야. 그래서 이런 한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누가 해독했는지 해독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김관진, 양주동 이런 이제 학자들이 해석한 게 내용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밖에 없어서 이거를 보지만 다른 프린트나 이런 걸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차이도 명확하게 알아야 돼. 이 해석의 차이가 어떻게 나뉘는지. 근데 이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어차피 제목은 똑같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똑같아. 전달하고자 하는 정서도 똑같아. 그냥 디테일하게 뭐가 다르냐면 화자가 무슨 행동하고 있는지, 화자가 어디 쳐다보고 있는지 그게 좀 달라져요. 주체랑 주어랑 목적어가 좀 달라져.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향가는요. 그래서 이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로 만든 노래를 향가라고 하는데 이 향가는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구체 향가가 있고요. 네 줄짜리라는 거야. 다음 8줄짜리가 있어요. 얘를 팔구체라고 할 거야. 다음 마지막으로 19체입니다. 자 여기서 이 19체 향가의 특징이 있는데요. 4구체, 8구체에는 없는 19체 향가에만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얘가 가장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거든. 문학적 완성도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기, 서, 결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내용상입니다. 왜 내용상이라고 얘기하냐면 형식상이 아닙니다. 형식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글을 읽어봤더니 내용적으로 세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쓸 때부터 막 형태가 나눠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마지막 결사 부분 있죠. 결사의 첫 어절은요.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아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적었니? 자 여기 이제 19체 향가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